영하 25도. 냉동창고 안에서 한 여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제발 문 열어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를 찌르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밖에 있는 소연이라는 사람은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부산 감천항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장미선 할머니는 낡은 트럭에서 내려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70살. 평생을 이 항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해산물 상자를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조개 하나하나 분류하고 손질하는 일.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후. 한숨을 내쉬며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옆 선반 위 낡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선아, 우리 아들에게 내가 유산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걸 꼭 알려줘.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미선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요. 아들 진호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2. 물류 운송기사로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침은 아내가 싸줬어요.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진호야, 오늘 저녁은 집에서. 엄마, 나 일 많아요. 나중에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미선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 소연이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응, 새벽부터 좀 정리했어. 고생 많으세요. 근데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나이가 나이신데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소연은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3년 전 결혼한 이후 공장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걸, 자신이 이 공장에서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손자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11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현우,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현우 대단한데? 미선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응? 무슨 소리야? 자꾸 전화하면서 큰 돈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해야 한다고.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유산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은 자신을 피하고 며느리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유일하게 손자만이 자신을 좋아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공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빛은 앞으로 일어날 더 차가운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현우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큰 돈 이야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냉동창고 압축기 소리만이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소연이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응,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건강.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다가 칼을 씻으러 수도꼭지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생명보험이요.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인은 시어머니고요.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5억이요. 5억? 사고 사면 바로 지급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커덕. 바닥에 떨어진 칼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 후 소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야. 칼이 미끄러졌어. 조심하셔야죠. 다치시면 큰일인데. 큰일.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소연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딸깍.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작업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고 사면 바로 지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5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그것도 사고사 조건으로? 안 돼, 안 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오늘 현우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현우, 밥 먹었어?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현우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뭐? 그냥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1살 아이의 눈빛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소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응, 그래. 요즘 냉동창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냉동창고. 그 단어에 미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오래된 고등어가 많아서요. 빨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은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보자.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고 사면 바로 지금. 냉동창고 점검. 두 단어가 연결되었습니다. 섬뜩한 연결이었습니다. 냉동창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쉿.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 어머님,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고등어 상자 좀 확인해 주세요. 응.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발은 냉동창고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등어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소연아, 이거 별로 문제 없는데. 돌아서는 순간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소연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문 열어. 농담이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금장치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장난 그만하고 문 열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섬뜩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하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곧 끝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선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하지만 공장은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도계가 보였습니다. 영하 25도. 그리고 숫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26도. 영하 27도. 미선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유산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유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5억짜리 보험금을 위한 희생양. 그것이 며느리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손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현우가 미선을 흔들었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우야.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현우는 할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11살 아이의 힘으로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면서 울면서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구했어요. 미선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할머니, 엄마가 문을 잠갔어요. 알아. 할머니가 다 봤어. 할머니,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바로 그때 공장 입구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거기서 뭐해? 소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놀라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은 미선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냉동창고에 왜 혼자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내가 나를 가뒀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요? 소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문을 잠갔어. 내가 다 들었어. 보험금 이야기도.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 너 분명히.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왜 가둬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문 잠갔어요. 내가 봤어요. 소연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현우는 움찔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소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야. 나 분명히 봤어. 현우야, 할머니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거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소연은 미선을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저체온증 위험해요. 난 괜찮아. 병원 안 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미선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 30분 정도 노출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동상은 없습니다. 소연이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기억이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더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치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진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소연이 남편을 조용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냉동창고에 갇혔었어. 뭐? 어떻게? 그게 어머님이 혼자 들어가셨대. 그리고 문이 저절로 잠겼나 봐. 저절로? 응.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내가 일부러 가뒀다고 하시는 거야.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겠어.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보험금 타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둥. 뭐? 병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 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이제 70인데. 여보, 어머님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해. 그래야겠네. 소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잘 모실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아내의 말만 믿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냉동창고 문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냥 사고로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나 현우예요. 문을 열자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빠가 안 믿어요. 그래, 괜찮아. 할머니, 내가 본 거 맞아요. 엄마가 문 잠갔어요. 할머니 알아. 현우는 잘못 없어.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미선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현우야, 세상에는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현우는 걱정하지 마. 현우가 돌아간 후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소연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기회는 확실하게. 실수하면 안 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 기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니 다음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세상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여보, 이번만은 내가 직접 싸워볼게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생존 게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지는 쪽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며느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든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험 계약서든 통화 기록이든 뭐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삑.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장 서류, 거래 명세서, 회계장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머리핀을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장난으로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인 장미선, 수익자 오소연, 보험금 5억, 사망 원인 제한 없음, 그리고 그 밑에 대출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3억 원. 이자율 연 15%. 담보 없음. 며느리가 사채를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마이너스 냉동창고 시도. 실패. 11월 21일 마이너스 계단 난간. 확인 필요. 계단 난간. 미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잠긴 서랍이 열렸습니다. 이상한데.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제자리에 뒀는데 파일을 뒤적이는 소리.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서랍이 다시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한참 후에야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메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범행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일 테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공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흔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볼트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난간을 잡지 않고 벽을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공장 마당에 도착하자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침에 계단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난간이 좀 오래돼서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고쳐야겠네. 네, 제가 오늘 수리기사 불러놓을게요. 수리기사? 사고가 일어난 후에 부르려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나저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 잘 주무세요? 잘 자.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 들었는데 미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다. 새벽에 사무실에 간 걸 들킨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자주 가게 돼. 그렇긴 하죠. 근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잠이 안 와서 좀 걸었어. 소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현우, 오늘은 좀 어때? 할머니,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어제 할머니 편 들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래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무섭게 말했어요. 할머니 말 듣지 말래요. 미선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 근데. 응? 엄마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대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언제? 다음 주래요. 치매 검사 결과 나오면.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그곳에서 사고사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이 사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양원 한번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로. 난 안 가. 엄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난 괜찮아. 엄마, 냉동창고에 갇히셨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하기도 했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소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님, 정 싫으시면 당분간만이라도. 검사 결과 괜찮으면 다시 나오시면 되니까요. 미선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자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요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선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공장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 오래전 도둑 때문에 남편이 설치해 놓은 CCTV였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설치한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위치가 워낙 은밀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가 찍혔을까? 소연이 문을 잠그는 장면이 녹화됐을까? 미선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미선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녹화본이 남아있는지, 냉동창고 사건이 찍혔는지,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공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계들의 낮은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CCTV 녹화기가 있는 곳, 먼지 쌓인 낡은 선반 뒤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게 나를 살릴 수도 있겠네요. 작게 중얼거리며 녹화기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15일, 냉동창고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미선이 냉동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소연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 차갑고 냉혹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냉소였습니다. 몇 분 후,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미선의 손이 보였습니다. 현우가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미선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제사 지내고 바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제사? 남편의 제사가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일 거예요. 친척들도 오고요. 그날 어머님 상태를 다들 보면 요양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소연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요양원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양원 가면 일은 쉬워져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미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사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돈 5억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 곧 끝나요. 전화를 끊는 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은 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할머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현우야,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어. 미선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상이야. 냉동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 다 찍혀 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문 잠그는 것도 내가 구해준 것도 다 찍혀 있어. 그럼 이제 아빠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요? 토요일이야. 할아버지 제사날.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줄 거야.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나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미선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방에 보험 서류가 있어. 그거 찾아줄 수 있겠어? 보험 서류요? 응. 엄마가 할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거든. 그 증거가 필요해. 현우는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조심해서 하면 돼. 엄마가 외출했을 때 현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는 일, 하지만 할머니를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눈물이 현우의 눈에 고였습니다. 미선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근데 엄마는 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이야. 엄마가 빚이 많았나 봐. 돈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한데. 현우가 흐느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현우야,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서류 찾아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현우. 그날 오후, 소연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밑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위로 가방을 잘랐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인 장미선, 수익자 오소연, 보험금 5억 원, 그리고 그 밑에 위조된 인감도장, 할머니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몰래 보험을 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손으로 쓴 메모, 시어머니 제거 계획, 단계 1 냉동창고, 단계 2 계단, 단계 3 요양원 사고. 현우는 그 종이를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모두 가져와 할머니 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30분 후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엄마 왔어. 네. 현우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할머니에게 서류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예요. 미선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현우야. 할머니, 토요일에 정말 다 보여줄 거예요? 응. 모든 가족 앞에서. 아빠가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거야. 현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가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호의 형, 고모, 사촌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실은 금방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 소연이. 어머님은 요즘 어떠셔? 그게,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진호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시니까. 소연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씨앗을.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상 앞에 모였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미선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형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난 괜찮아. 소연이가 요양원 얘기를 하던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냉동 창고에 갇히시기도 하고. 냉동 창고에? 네, 혼자 들어가셨다가 문이 잠겨서 다행히 현우가 발견했어요. 세상에.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가뒀다고. 뭐? 네, 심지어 저한테 보험금을 타려고 죽이려 한다고.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 치매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습니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연이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친척분들 다 계시잖아요. 소연아, 너 생명보험 들었지? 내 이름으로 5억짜리.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날 냉동 창고에 가뒀어. 문을 잠가서 나오지 못하게. 어머님,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왜 그래요? 사고가 아니야. 너 계획했잖아.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진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아내가. 엄마, 충분해요. 이제 병원 가셔야 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친척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선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해. 그게 뭔데요? 증거야. 미선은 TV로 다가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화면이 켜졌습니다.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11월 15일 오후 3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화면 속 미선이 냉동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미소였습니다. 몇 분 후 현우가 나타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달려오며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뭐가 오해야? 그게, 저는 문이 저절로, 넌 문을 잠갔어. 그리고 웃었지.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진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아,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 미선이 냉소했습니다. CCTV가 조작됐다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미선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것 봐. 내 이름으로 된 보험. 5억. 수익자는 너.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위조된 인감도장을 보여줬습니다. 내 도장을 위조해서 계약했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손으로 쓴 메모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 단계 1 냉동창고. 단계 2 계단. 단계 3 요양원 사고. 친척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소연의 손글씨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소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나는. 대답해. 이게 진짜냐고.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앞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진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거야? 엄마한테.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3억이나 되는 빚.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뭔데? 바로 그때 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현우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내가 봤어요. 냉동창고 문 잠그는 거.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요. 할머니 말 듣지도 말래요. 무서웠어요. 진호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호의 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네, 형님.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범에게 줄 동정은 없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경찰은 소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소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연이 끌려가면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죠?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남은 건 미선과 진호 그리고 현우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미선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죽을 뻔하셨는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의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예요? 아내만 믿고, 엄마는 의심하고. 진호야, 내가 알 수 없었어. 소연이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아니에요. 난 알아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난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진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같은 자식 필요 없으시죠?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진호야. 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 하지만 사람은 실수해. 그리고 후회하고 배우는 거야. 넌 지금 배우고 있잖아.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평생 잘할게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고마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현우야. 진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내 말을 안 믿어서. 아빠는 몰랐잖아. 괜찮아. 넌 할머니를 지켰어. 용감한 아이야. 현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 이제 괜찮아.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어린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했지만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얼마나요? 몇 년? 아니 오래.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응. 왜요? 왜 할머니를? 돈 때문이야.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갚으려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11살 아이의 질문. 하지만 어른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돈은 중요해. 살아가려면 필요하지. 하지만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공장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나도 이제 물류일 그만두고 공장 도와드릴까 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요?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요. 진호야, 사실은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내가 만든 거야. 네. 40년 전 내 아버지랑 둘이서 만들었어. 텅 빈 창고에서 시작했지.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주인이세요? 응. 사장이야. 아니, 사장이었어. 지금은 반은 은퇴한 셈이지.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난 그냥 일하는 게 좋았어.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이 공장을 지켰어. 직원들 월급 주고 기계 고치고 물건 팔고. 엄마,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만든 곳이니까. 진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저 늙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하지만 사업가였고 생존자였습니다. 엄마, 그럼 소연이가 그걸 알았으면,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돈이 필요했어.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지. 그래도, 진호야, 근데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미선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있는 땅 말이야. 내 거야. 네, 그렇겠죠. 엄마 공장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값이 지금. 미선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12억이야. 진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12억? 응. 몇 년 전부터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거든. 땅값이 올랐어. 세상에. 소연이는 몰랐겠지. 나한테 5억짜리 보험 들어놓고 사실 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며느리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엄마,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돈이 있다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난 일하는 게 좋았어. 미선은 남편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기억하니? 편지요? 미선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아, 우리 아들에게 내가 유산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걸 꼭 알려줘. 진호는 그 글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내 아버지는 알았어.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걸. 미선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 엄마, 이 땅은 나중에 내 거야. 팔든 말든 내 마음이야. 하지만 기억해. 돈은 우릴 지켜주지 않아. 사람이 지켜주지. 진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날 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혼자 버텨온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철 들었어요.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같이 별 볼래요? 그래, 나갈게. 미선은 손자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별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희망처럼, 사랑처럼, 진실처럼. 석 달 후, 법정, 오소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선과 진호, 현우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소연은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냉동창고의 감금한 행위, 계단 난간을 조작한 행위, 그리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소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소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선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7년이면 긴 거예요? 응, 긴 거야. 엄마가 정말 안 나와요? 7년 후에는 나올 거야. 그때 나 몇 살이에요? 18살.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 고등학생이겠네요. 그렇지. 할머니는 엄마 용서하셨어요? 미선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럼요. 할머니는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 엄마는 엄마 몫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죠. 며느리에 대한 심경이 어떠신가요? 미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돈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려버리죠. 하지만 진심은 불길처럼 따뜻합니다. 결국 얼음을 녹이는 건 따뜻함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용기였습니다. 미선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미선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냉동창고 살해 미수 사건, 며느리에게 7년 선고. 시어머니 장미선 씨, 손자의 용기가 생명 구했다. 뉴스를 보던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명해지셨네요.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할걸. 미선이 농담을 했습니다. 진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농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뭐가? 마음이요. 힘드시진 않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후련해. 진실이 밝혀져서. 엄마, 진호야,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거짓 속에 갇히는 거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안 믿어서. 괜찮다니까. 넌 이제 알잖아. 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늦었어도 깨닫는 것. 며칠 후, 미선은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일한 곳, 남편과 함께 만든 곳.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엄마, 정말 파실 거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됐어. 하지만 아버지가 만드신 곳인데 내 아버지도 원할 거야. 내가 이제 쉬는 거. 미선은 냉동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운 문, 자신을 가뒀던 문.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보, 봤죠? 난 살아남았어요.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은 팔렸습니다. 12억. 그 돈으로 미선은 작은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부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현우가 새 집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방이 3개나 있어요. 그래, 하나는 현우 방이야. 정말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와. 네. 현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예쁘다. 그치? 할머니도 이 바다 보면서 평생 살았어. 미선은 손자 옆에 섰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하나 줄 게 있어. 뭐예요? 미선은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 할머니 유품이야. 나중에 내가 커서 읽어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어려워. 20살 되면 읽어. 왜요? 그때 가면 알 거야. 이 편지가 뭘 의미하는지. 현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할머니, 나 잘 간직할게요. 그래, 고마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차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미선과 현우만 테라스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어요? 냉동 창고에 갇혔을 때.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그럼 어떻게 견뎠어요? 현우를 생각했어. 우리 손자가 할머니 없으면 슬퍼할 거라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현우. 둘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냉동 창고, 그 안에서 느낀 절망.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의 시작. 가족을 되찾을 희망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용기에서, 사랑에서, 진심에서.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하나만 약속해줘. 뭐예요? 넌 좋은 사람이 돼. 돈 많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 도와줘. 할머니처럼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줘. 알겠어요, 할머니.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으니까 희망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얼어붙은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빛을 내는 것.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냉동창고의 문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